힘 좋은 붕장어를 찾아 거칠고 험난한 바다로 나갑니다. 장어잡이는 우리한테는 인생 자체지. 힘들게 잡는 만큼 큰 힘을 주는 대표적인 보양식 붕장어. 또 하나의 봄철 보양식을 찾아 나섭니다. 땅속 깊이 숨겨진 몸에 귀한 약재 복령. 아이고야. 만나기도 힘들고 완전히 땅속의 황금이에요. 봄철 보양식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날씨는 따뜻해지는데 몸은 점점 무거워지는 이맘때 원기 회복 음식으로 그만인 붕장어. 푸릇푸릇한 채소에 잘 익은 두툼한 붕장어를 얹어 한 입 먹으면 그야말로 힘이 불끈 솟겠죠. 아, 너무 맛있어.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붕장어. 봄이니까 좀 회복이 좀 돼, 이제. 그러니까는 공기 회복도 되고 하니까 보면 좀 이거 먹어주는 게 참 좋지. 소화도 잘 되고 에너지를 충족시켜주고 기도 살긴다. 망망대해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배가 달립니다. 모두 잠든 새벽 4시 붕장어잡이 배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쉬지 않고 통발이 올라옵니다. 통발을 뒤집으면 살이 통통하게 오른 붕장어가 쏟아집니다. 여름하고 여름하고 살이 요새 비싸면서 많아요. 기운 좋은 붕장어가 꼬리를 치며 풀떡입니다. 이쁘잖아요. 장어가 이쁘잖아. 구멍으로 들어간 붕장어는 바로 연결된 배 아래 어창으로 직행합니다. 근해 바다 모래 속에 사는 붕장어. 밤에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 오후에 통발을 던지고 새벽에 거둡니다. 붕장어가 미끼를 먹으려 이 통발에 들어왔다가 되돌아 나가지 못해 결국 잡히고 맙니다. 이게 냄새 맡고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몸뚱아리 큰 것도 들어가는데 이게 나올 때는 못 나오지. 이게 안 벌어지니까. 대부분의 붕장어는 이 통발을 이용해 잡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돼서 올라오는 통발. 붕장어를 쏟아낸 통발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배 한쪽으로 이동하는데요. 약 10,000개의 통발을 하나로 연결했던 밧줄 역시 배를 가로질러 뒤쪽에 쌓이는데요. 배 뒷전을 가득 채울 만큼 그 양이 정말 엄청납니다. 여기서 똑바로 간다 그러면은 한 경북 영천까지는 갈 거예요. 몇 킬로인데요, 여기? 100km. 팽팽하게 당겨진 통발줄. 그 아래에서 한참 작업 중인데요. 그런데 그때 그만 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다에서는 모든 게 위험하지만 그중 줄이 가장 위험합니다. 멀리 가. 지금 왜 그런 거예요? 줄 끊어졌잖아. 줄이 끊어졌잖아. 줄 끊어졌어. 왜요? 장애물. 작업자들이 줄에 맞을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 배에서는 줄을 항상 주의를 해야 돼요. 줄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눈이 이게 줄이 끊어지면서 맞아가지고 이렇게 다쳐서 지금 수술을 한 상태거든요. 바다에서는 줄 때문에 다치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바로 사고 수습에 들어갑니다. 끊어진 통발줄을 빨리 찾아야 하는데요. 건지요? 건진다 해가지고 건지라고 그래요. 건지를 바다에 던지고 배를 달립니다. 이때 건지가 바닥을 훑으며 끊어진 줄을 찾습니다. 만약 바람이 심하게 불 때 끌어올린다고 생각해보면 엄청나지. 제 사람 이거 작업한 지 30분 만에 결국 끊어진 줄을 찾았습니다. 올려봐. 끊어진 줄과 바다 쓰레기가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통발줄이 연결되고 다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 사이 날은 밝아오고 하지만 일은 끝날 줄 모릅니다. 계속되는 반복 작업. 작업자들은 내내 이 자세로 통발을 거두었습니다. 인내심과 끈기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거 하는 게 한 8시간 걸리거든요. 8시간. 그리고 저것도 다시 투하하는데 7시간 걸려요. 이거 잠자는 시간 6시간. 그리고 계속 있잖아요. 정오가 돼서야 길고 길었던 양망 작업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다리 뻗고 한숨 돌리나 했더니 뜰채로 붕장어를 옮기는 작업자들. 한 곳에 담긴 붕장어를 여러 어창에 나눠서 담습니다. 산채로 입지까지 가져가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라는데요. 물건이 많이 드니까 많이 뭉쳐있으면은 죽은 놈들도 가고. 좁은 곳에 많은 붕장어들이 모여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나눠준다는군요. 400kg. 400kg? 고기 가격만 한 700만 원 정도? 배가 무거워진 만큼 작업자들의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통발을 던질 곳으로 이동하는 동안 다음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먼저 통발에 넣을 미끼를 준비합니다.
꽁꽁 언 미끼를 통발에 넣을 수 있도록 잘게 부숩니다. 이렇게 하루에 사용하는 미끼의 양이 많을 땐 900kg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잡식성이라서 모두가 다 먹어요. 장어는. 그 중에서 이제 와가지고 좀 잘 먹는다, 철에 따라서 잘 먹는다 그런 걸 쓰는 거죠. 통발을 던질 위치가 정해졌습니다. 작업 9시간째. 투망 작업이 시작됩니다. 통발을 던질 때는 각자 역할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먼저 통발을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면 다음 사람이 통발에 줄을 걸고 마지막 사람이 통발 안에 먹이를 넣고 바다로 보냅니다.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나가는 거죠. 8시간 동안이요? 통발이 쉬지 않고 나가기 위해선 작업자 간의 호흡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 4개월 경력의 신참 김동진 씨.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끼 준비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뱃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완전 돌덩어리. 오랫동안 생선을 타다가 고기잡이 배는 이 배가 처음이랍니다. 그래도 아직 더운데요. 네? 그래도 아직 더운데요. 3월이지만 바다 날씨는 아직 매서운데요. 하지만 망치질 몇 번이면 금방 땀이 쏟아집니다. 아직 일이 손에 익지 않은 데다 여기저기서 불러대는 통에 신참 선호는 정신이 없습니다. 바보 바보. 틈이 없어요. 갑자기 다급한 발걸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근데 왜 배가 왜? 뭐? 저 이제 물 빼고 있는데? 어느 쪽 배고 있냐? 그러고 보니 배가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한쪽에 있던 줄이 빠져나간 무게만큼 물을 채워서 평형을 맞춰야 하는데 그만 그걸 잊은 겁니다. 앞에 칸에 물 퍼라. 한 칸에. 앞에 칸에 물 퍼라고. 그래도 배가 기운 걸 빨리 발견한 동료 덕분에 큰 화는 면했습니다. 야, 네가 생각하려고 기름 저쪽에서 자꾸 깔고 있잖아. 어? 그 배가 어디로 넘어가? 이거 어떻게 되지 마? 미안한 마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때니까 일로 배 전복돼요. 큰일 났다. 큰일 뻔했네요. 내가 칠때 작은 실수가 나와 동료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 이제 깊이 느꼈겠지요. 끝이 보이질 않는 투망 작업은 해가 지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네, 오늘 일못 끝났네요. 양망에 이어서 투망까지 총 16시간의 일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야 물 한 모금 마십니다. 한 명이 화장실에 가면 전체가 멈춰야 해서 작업 중엔 물도 제대로 먹질 못합니다. 6시간 동안 일을 했잖아요. 목이 타죠. 소변 볼 시간도 없이 일을 했는데. 다음 날 파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또 영동과 충청 남부 지방 아무래도 바다가 요동칠 모양입니다. 평생 배를 탄 선장도 날씨엔 항상 촉각이 곤두섭니다. 지금은 뭐, 한 2, 3m? 3m요? 이쪽 한 5m 되겠네. 파도가 더 높아졌네.
이 고비를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요? 결국 파도가 배를 덮칩니다. 다른 날에 비해서 뭐 체력 소모가 2배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작업을 계속합니다. 몇 시간째 요동치는 바다. 그런데 붕장어는 보통 때보다 훨씬 많이 올라오는데요. 성난 바다가 이들에겐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파도가 되게 쳐가지고 한번 바다를 한번 디비주면은 큰 고기도 또 잡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꼭 뭐 안 좋은 것만이 아니고 붕장어로 가득 찬 어창. 이 정도면 비바람 맞으며 한 고생이 아깝질 않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 투망 작업을 잠시 미루고 먼저 밥을 먹기로 합니다. 붕장어잡이 배답게 붕장어 탕수육에 붕장어 조림까지 온통 붕장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밖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사 먹었다. 그럼 30만 원 될 것 같은데. 30만 원이요? 육지에서는 보기 힘든 귀한 상이 차려지고 작업자들이 하나 둘 모여듭니다. 수북한 밥 한 그릇을 뚝딱 해치웁니다. 이래야 되니까 많이 먹어야 돼. 먹었다 하면 힘이 불끈 솟는다는 붕장어. 덕분에 아무리 힘들어도 다음 날 또 바다에 설 수 있습니다. 힘들게 우리가 이래도 장어를 많이 먹어가지고 버티는 것 같아요. 선원실. 잠자는데. 밥 먹고 잠자는데. 거주 공간입니다. 배 아래 작업자들이 쉬는 공간입니다. 1, 2층으로 나눠져 있는 간신히 몸을 릴 수 있는 좁은 숙소입니다. 오자마자 약봉지부터 챙기는데요. 여기 보면 이게 다 약이지. 뭐 파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여기에 아무래도 몸이 성하지가 않죠. 다 약이죠 뭐. 하루에 10몇 시간을 같은 자세로 일을 하다 보니 몸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손가락이 이렇게 틀어져요. 이게 틀어지고 이렇게 해도 이게 붙어야 되는데 이게 많이 쓰다가 보니까 이게 붙지도 않고 이게 훈장입니다. 배를 탄다는 훈장. 오늘도 흔들리는 바다 위에서 잠을 청합니다. 다음 날도 바다는 여전히 사납습니다. 작업자를 덮치는 파도. 이 상태로는 작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성난 파도는 잦아들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는 충남평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충남지구 다른 해역에 계신 선장님들께서는 신속히 안전한 항법으로 대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배를 돌려 항구로 돌아갑니다.
나흘 만에 다시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동장어 배 소식에 화라차가 모여듭니다. 힘들게 잡은 싱싱한 동장어가 펄떡댑니다. 장어는 100% 활어요. 뭐 오징어나 그런 거는 이제 냉동을 해서 가져가지만 장어는 100%. 신선도를 위해 도착하자마자 바로 화라차에 옮겨 싣습니다. 기운을 잃고 지친 사람들을 위해 헐떡이는 장어가 출발합니다. 동장어를 실은 화라차가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동장어를 손질하고 양념해서 파는 가공 공장인데요. 오늘 겁니다. 오늘 아침에 바닥입니다. 이곳에서 하루에 나가는 동장어는 800kg, 많게는 1000kg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대가리를 빳빳하게 쳐든 녀석들, 한눈에 보기에도 힘이 넘칩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사이가 되나니까네 한절기에 몸이 좋으니까 장어를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수로 바쁩니다. 동장어가 가득한 수조에 얼음을 붓습니다. 잡는데 별로하고 거기 육질이 좋았어요. 얼음물에서 빳빳해진 동장어를 작업대로 옮깁니다. 굳은 동장어를 작업대에 올려놓고 손질을 시작하는데요.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껍질이 질기고 미끄러워 꽤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뼈 아닙니까 뼈 내장. 작업자의 손을 거쳐 동장어의 뽀얀 속살이 드러납니다. 작업자들의 평균 경력은 30년 이상. 이렇게 길거든요. 요 있지, 굳은 살 보이지. 그게 돈손이라 돈손. 이래 해가지고 돈을 버려가고 먹고 사니까 애들 공부도 시키고 생활도 하고 옷도 사 입고 한다 아닙니까? 이래 안 끼면 안 돼. 이렇게 끼야 되지. 이렇게 한 사람이 하루에 손질하는 장어만 300kg, 대략 1000마리 정도입니다. 그 사이 다른 쪽에서는 양념에 재운 동장어를 굽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요. 기계에 넣어 한 번 초벌구이를 한 상태로 나갑니다. 불이 두 개인데 위에는 100도고 밑에는 한 250에서 260도이면 13분 정도 구워집니다. 노릇노릇 구워진 동장어. 여러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동장어를 더 쉽게,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요즘 한절기 때 작은 먹고 기운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보양식이라서 많이 드십시오.